백서 1, 2동 장안 1동 지역구의 김선우입니다. 저는 오늘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 한 해 킨텍스를 찾은 내 외국 방문객이 6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 전시장이 완공된다면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킨텍스를 찾기 위해 고양시를 찾게 됩니다. 킨텍스는 21세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 산업의 선구자로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이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양시의 큰 자랑입니다. 킨텍스와 더불어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지를 개발할 때부터 지원 활성화 시설을 도입하는 구상을 하여 킨텍스와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원 활성화 부지 매각 넣고자 저는 지원 활성화 부지의 매각 과정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제224회 임시회 때 고양시 의회에서 GTX, 킨텍스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GTX, 킨텍스 이전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준비한 PPT가 있으니까 PPT를 자료를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GTX는 아시다시피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로 킨텍스 역사 위치 결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1년 말에 결정되었습니다. 105만 고양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 GTX 킨텍스역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 이러한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인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를 단지 부채제로 도시를 자랑하고 싶어 주거용 오피스텔로 싼 가격에 팔아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 급히 아파트를 더 지어라, 그러기 위해 지구단위 변경까지 고양시가 앞장서서 해주마 하며 싼 가격에 매각하였던 것을 이재준 고양시장께서는 그 매각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정말 통탄하고 분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전임 시장이 하였다, 전 집행부 공무원이 하였다, 그러한 이제 와서 어찌하겠냐, 앞으로나 잘하자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명확관합니다. 잘못된 행정의 결정이었다면 어찌하여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105만 고양 시민에게 하나의 거짓 없이 알려드리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결자 해지 자세로 스스로 고개를 숙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시 행정에 고양시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원 활성화 부지 매각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킨텍스 부지니까 참고해주세요. 2012년 하나 꿈의 그린, 2014년 현대 힐스테이트, 2014년 포스코 더샵, 2015년 대박 모블랜드, 2017년 우리 하우징,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기 있는 C1-1, C1-2 부지, 두 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1-1 현대 힐스테이트 부지와 C1-2 포스코 더샵 부지입니다. C1-1은 건설된 오피스텔이 1054실입니다. 오는 3월에 입주 예정에 있고요. C1-2 포스코 더샵 부지는 오피스텔이 1020실이며 오는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부지는 매각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시설로 계획되었지만 건축업자의 분양 수익에 일조하는 용도로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 C1-1 현대 힐스테이트, C1-2 포스코 더샵 부지 지구단위 변경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C1-1 현대 힐스테이트, C1-2 포스코 더샵 부지는 2010년 6월 매각 공고 당시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오피스텔을 제한하고자 업무시설을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면 오피스텔은 25%만 지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부터 부지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항을 삭제하고 분양성이 매우 좋은 오피스텔 100%로 건설할 수 있는 부지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고양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무분별한 오피스텔을 건립 제한하기 위해서 C2 하나꾼의 그린 S1 대방 노블랜드 부지도 건축 연면적의 12.5%를 업무 시설로 건립하도록 규정하여 각각의 부지를 현재 제가 지난 찍어본 사진 이게 오피스텔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또한 또 2012년 4월에 25% 오피스였는데 이거를 완화해서 12.5%로 낮춰준 겁니다. 그리고 S1과 C1과 C2는 25%의 오피스텔만 지어야 되는데 그걸 100%로 바꿔준 거고요. 이러함에도 C1-1 현대 힐스테이트와 C1-2 포스코 더샵 부지에 대해서는 고양시 자주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유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분양하고 떠날 수 있는 오피스텔 100%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고양시장님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지상 연면적이 25%여야 함을 100%로 허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매각 단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C1-1 부지는 2014년 10월에 매각되었는데 948만 원에 C1-2 포스코 더샵은 2014년 12월에 평당 975만 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원시티라고 보이죠? 지금 레이저 작업 여기가 보시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저 원시티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원시티 주상복합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했는데 부지가 M1, M2, M3입니다. 거기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포수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2015년 5월에 계약을 매각 단가의 평당 2,066만 원에 불과 5-7개월 사이에 C1-1, C1-2 부지 2.15배의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개발한 S1 대방 노블랜드 어딘지 다 아시죠? 여기 위가 있는데 S1 대방 노블랜드입니다. 부지는 2015년 7월에 1,854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건 고양시가 매각한 거예요. 불과 7, 9개월 사이에 1.93배 가격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왜 C1-1, C1-2 부지는 헐값에 매각을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화면을 보셨다시피 S1 대방 노블랜드 부지와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무용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조건 등이 있어 한 동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매각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양시가 개발한 C1-1 현대 힐스테이트, C1-2 포스코 더샵, S1 대방 노블랜드, E2 우리 아버지,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한 한류 월드의 원시티 부지 감정 단가를 비교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무엇인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계약 단가를 보고 정말 경악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킨텍스와 인접한 대하동 이론의 3층 단독 주택 용지도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기는 지상 3층, 지하 1층을 지어야 되는데 평당 단가가 보시다시피 1,500만 원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게 대방 노블랜드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우리 C1-1, C1-2를 900만 원에 매각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5만 고양 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원 여러분, 위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부지 매각의 예정가가 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C1-1 현대 힐스테이트, C1-2 포스코 더샵부지에 2013년 12월 13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죠. C1-1 현대 힐스테이트 저 부지를 보시면 단가가 온단위까지 갔습니다. 하단을 보셔도 C1-2 포스코 더샵부지도 C1-2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보다 제곱미터당 41만 6천 원, 16만 원이 높습니다. 공시지가의 의미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감정단가의 공시지가 비율이 1.67배, 1.05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S1 대방 노블랜드 부지 경우 감정평가 단가는 공시지가보다 제곱미터당 218만 원이 높습니다. 감정단가 공시지가 비율이 1.80배에 달합니다. 즉 C1-1 현대 힐스테이트와 C1-2 포스코 더샵부지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감정평가가 낮추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 단가, 입찰 예정가 기준으로 정해 선착순 수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한 한류월드 레포지는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일괄 매수한 부위인데 감정평가는 공시가보다 제곱미터당 339만 원이 높습니다. 감정단가 대 공시지가 비율이 3.39배 달합니다. 본 의원은 입찰 예정가로 결정되는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가의 감정평가를 해놓고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지 매각 과정에서 행정정책 이행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2013년 12월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2014년 1월 1차 공고를 냈고 유찰되자 2014년 2월 2차 공고를 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저는 왜 유찰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입찰 공고 당시부터 부지 매각을 위한 업체 방문 사실이나 홍보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해보니 1차, 2차 입찰 공고 당시에는 보도자료 한 차례, 배포항구 말고는 자산관리공사에 은비대 입찰 공고만 하였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는 사업의 실효성, 가능한 대형 건설사 또는 대형 시행사를 찾아 직접 방문하여 부지의 특성, 매각의 일정, 매각 가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한 장, 배포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대형 건설사가 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C1-2 부지 매각권에 대하여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싶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감정평가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1차 매각 공고, 2014년 2월 14일 2차 매각 공고가 유찰되자 2014년 3월 4일 선착순 수의계획을 위한 시장 방침 결정, 그리고 당일 2014년 3월 4일 매각 공고를 냅니다. 자, 이걸 잘 확인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를. 감정평가 공시지가 수준으로 정해놓고 부지 매각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기업을 유리하게 선착순 수익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매각 대금으로 전국 최초 구체적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인가요? 대부분 고향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 공고가 2차 유찰되자 부서에서는 선착순 수의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선착순 수의 계약을 위해 2014년 3월 4일 내부 결제 서류에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단 킨텍스역이 확정됩니다. 2014년 2월 28일. 근데 보도자료를 보면 우측편에 있는 게 국토부 보도자료인데 에타가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선착순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GTX, 킨텍스역 건설에 대한 확정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기도가 고양시 전체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하더라도 GTX, 킨텍스역 바로 옆에 위치하는 부지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기다리면 GTX, 킨텍스역 확정 개발 호재였고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1, 2차 유찰되자마자 2014년 3월 4일 선착순 수익계획에 대한 시장 결제를 받고 서둘러서 입찰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알까? 두려워서일까요? 선착순 수익계약 입찰 공고 내고 매수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들에게는 제가 업체명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매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보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선착순 수익액으로 계약 체결된 업체가 어찌하여 뒤고를 보시면 51일, 36일, 8일 납부지연이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아주 열악한 거죠. 60일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한 한류월드 내 부지를 매각한 업체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현대건설, 포스코, GS건설이었죠. 혹시 뉴스에서 말하는 땅 장사, 땅 작업에 팔아먹는 업자가 아니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토지의 경우 10억이 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GTX역 확정 발표 호재에도 불구하고 C1-1, C1-2 부지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속전속결 투쟁하듯 처리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이재준 고양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수익계약,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선착순 수익계약을 알고 계십니까? 선착순 수익계약이 무엇인지 105만 고양 시민에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시포 부지 매각을 위하여 매각을 결정하고 이에 유찰되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요? 두 번째, 신속하게 선착순 수익계약을 추진한 집행부 공무원도 문제지만 C1-1 현대 힐스테이트, C1-2 포스코 도샵 부지를 상시기하의 감정평가를 제시하여 105만 고양 시민의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지금까지 킨텍스 개발 부지 매각 게이트에 대하여 시정 질문한 내용이 업무 추진 사항 발생될 수 있을 법한 단순 실수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이재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매각 중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C1-1 현대 힐스테이트, C1-2 포스코 도샵 부지 매각 과정이 고양시 집행부 공무원과 감정업자 간 손발이 차착 맞아 지구단위 변경 등의 의심되는 행정 절차 이행 과정을 거쳐 GTX, 킨텍스역 확정이라는 엄청난 개발 호재를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수익 계약이라는 방법으로 서둘러 매각한 것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5만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 고양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고양시를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과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시정 지휘한 킨텍스 개발 구역 내 부지 매각 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105만 고양 시민의 의원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와 한 달 동안 청년보좌관으로 있었던 최진수 보좌관께서 여러분이 만들어준 PPT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요. 시정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간을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소연 의원님께서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 과정에서는 의혹 내용이 업무 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실수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의도적 결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현 시장으로서
현실에 처한 일상을 볼 때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지원부지는 킨텍스 지원 활성화라는 목적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지막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지 매각에만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 킨텍스 지원 부지를 개발하였어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관련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부지 매각이었다 하더라도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 확보라는 이유로 매각을 시급히 진행하여 해당 부지가 인근 부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매각되고 GTX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도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서둘러 진행한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은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C1, C1-2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생각과 선착순 수의 계약을 유도한 것에 대해서 엄정한 조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원시설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100%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그 이후에 25% 이내에서만 짓도록 규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한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2012년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의 제한비율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고 2014년 2월 28일 GTX, 킨텍스, 삼성 구간 우선 추진이라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2014년 3월 선착순 수의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여 2014년 10월과 12월에 매매 계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킨텍스 삼성 구간 우선 추진이라는 GTX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도 향후 발생될 개발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입찰 공고가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수의 계약을 추진하여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GTX 우선 추진이라는 개발 호재에 따라 매각 계획을 연기 또는 보류하였다면 재산의 비례가치 상승과 함께 킨텍스 활성화 지원 기능이 가능한 사업체 유치 등으로 오피스텔 위주국 단지가 아닌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자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선착순 수의 계약을 유도한 것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말씀들 그대로 당시 이루어진 행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와 확인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킨텍스 개발 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미래 발전을 이끌 킨텍스 지원 시설 부지가 당초 목적된 용도로 개발되지 못하고 다수의 오피스텔이 지어진 부분은 현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남은 킨텍스 지원 부지는 킨텍스 지원 활성화와 고양시 미래가치 확보라는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오피스텔 건설은 지향하는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도시 개발 방향의 전면적인 재수립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부지는 주변 여건의 개발 과정 등을 고려하여 매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최근 C4 부지 매각 후보 결정과 한류월드 호텔 부지 내 오피스텔 건립 분류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관료 등 일련의 사항들은 킨텍스 지원 부지 내 오피스텔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고양시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무거운 결정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을 위해 진행된 일련의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성이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조속한 매각 절차 진행 결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 미래발전 측면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전에 김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소유의 한류월드 부지 매각 대금과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번의 행정감사를 진행을 했고
도정 질문을 했던 장관입니다. 헐값에 매각을 한다는 내지는 의도된 것인지 모르지만 공유재산의 공시가를 관리를 너무 형편없이 하는 것을 수도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땅은 공시가를 관리를 철저히 했고 나름대로 기값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나 누구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정해진 규정상 시스템상에서는 저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하자가 없으니 결국 우리 손해를 많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의 역할 또한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팔려고 했지만 바이오월드 부지는 그럴 때마다 모든 사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가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 땅의 공유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수도 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이 다름이 많은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시스템상 그리고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김재현 의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기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 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재준 시장님에게는 개인적 감정이 전혀 없음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대일 질문을 시작할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죠. 지금 제가 본의원이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재준 시장님, 올해가 3월 1일 100주년인 거 아시죠? 이재준 시장님은 일본을 용서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용서를 할 수가 없죠. 본 의원도 일본 국민들은 개인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본 국가를 용서한 적이 단 한 차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과거를 사실 그대로 말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못을 용서를 빈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그때 일제의 강점기 때 그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활보한다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의 고향시 정이 그러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 요진건설이 YCG를 개발할 때 개발료 그 40%를 고향시에 기부하고 있죠. 예.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 큐텍스 부지 매각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게 상당히 문제됐다 생각했는데 어쩌면 고양시가 정말 생각지 못한 상상력으로 49%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특권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 시원다시원, 시원다시2 부지가 2,000세대가 넘고 2,100세대가 되거든요. 근데 고양시가 반응이 없습니다. 헐값 추천이 불구하고. 근데 고양시 행정은 또 학교 땅을 또 돌려줬죠. 시장에.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요진건설과 고양시가 지금 대법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시원다시 그 최초 매각 계획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 500억 정도, 600억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늘어나서 511억을 받습니다. 507억에 계약을 하고 그 차이가 연체 이자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 최소한 고양시장이시니까 그 시원다시 현대 힐스테이트 부지를 매각한 업체는 어딘지 아십니까? 별로 이름이 없는 데더라고요. 네. 알고 아시죠? 예. 그러면 시원다시2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는데 뭐 보안상 말씀을 못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부지가 킨텍스 지원 부지입니다. 네. 시장 저 킨텍스 지원 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50층으로. 그러니까 지원 부지에 왜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는지 이런 그 도시계획 시설을 처음부터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하면서 전환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그 재산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정부가 이제 법적으로 금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5% 이내 벽을 이제 규정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기는 사실상 오피스텔보다는 호텔 부지입니다. 이제 킨텍스가 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강화시켰는데 이제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00%로 이제 해제가 됐죠. 그렇지만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이 됐고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권한 범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상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이것을 알아서 물론 이 집행부도 될 수가 있고 시민사회진흥도 될 수가 있고 의회도 될 수가 있고 감사원도 될 수가 있고 모든 견제 기관들 속에서 한 번쯤은 거론이 됐어야 되는데 어느 그 기관에서도 이거를 걸르질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그 매각 절차를 밟죠. 근데 매각 절차가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사실상 계속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가도 또 한 7, 8개월 또 그나마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함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아무나 살 수가 있는 거였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지연이 됐을까 이건 또 그 문제도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시장님께서 걱정하는 그 지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시정지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 말씀처럼 그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활성화가 오피스텔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게 다시 바뀌게 됐던 것이고, 그걸 다시 또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과정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그 2013년 12월 26일 그 내부 결제를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의 경제 입찰이 끝나고 나서 선착순 수의계획으로 넘어가는데 이 문서를 확인을 해보면 시장 결제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시장 결제가 내부 결제에서 시장 결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시장 결제가 없이 국장 정결로 처리되는 건 통상적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다. 저는 위임전결 규정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어떤 때 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위임전결 규정이 사실은 국장 전결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임전결 규정이 그 국장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인허가 관련 이런 이제 그 형질 변경 관련 이런 것들은 기소실에 그 사본을 하든 위임전결 규정을 바꾸든 어떻게 해서든지 절차를 밟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 확인하고 해서 저한테 선언을 보고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그 시장님과 저가 나오는 사실이 공문대로 사실이라면 1,000억의 지금 고양시의 재산을 국장 정결로 매각을 한 거예요. 맞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고양시의 1,000억의 토지를 4급 국장전으로 다들 존경하는 국장님들이시지만 시민의 대표로 시장을 뽑고 시민의 대표로 시의원들이 있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4급 국장의 정결로 매각이 됐다면 이거는 엄청난 고양시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게 합법적이거나 정상적 절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게 국민의 심의를 의회를 거쳤을 텐데 그럼 의회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본의원이 그때 의원이 아니어서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의회 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의회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그것이 아니라 이 감정평가를 이 업체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그 존경하는 김소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M1 부지 있잖아요. 그 경기도시공사 땅 파는 것도 거기서 동일한 감정평가 회사에서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이게 뭐라고 하기가. 그러면 정말 그 감정평가사의 문제가 더 심대하게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말씀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넘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 시장님의 답변 중에 그 부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고양시가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죠? 상당히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한 900억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채가 금액이 좀 있었죠. 한 2천 몇백억 정도의 부채가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팔아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둬서 지금처럼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그 전 집행부까지 변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2012년 12월 내부 자료를 보면 그 부지 매각 킨텍스 활성화 부지 매각의 향후 계획 1번이 지방채 원금 950억 조기 상환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지방채는 아시다시피 문화를 연장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있는데 고양시의 재산을 단지 조기 상황을 위해서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걸 누가 우리 고양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저기 14페이지 좀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면 뭐 행정 절차가 다 맞다, 그러면 뭐 절차를 다 지켰다, 그러면 14페이지 그게 다 맞다고 손 치더라도 2014년 3월 4일 날 선착순 수익액으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 타산소 조사에서 국토부가 2010년도 말부터 사실 GTX가 고양시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어려운에는 확정, 국토부 예타 통과의 확정을 발표한 게 2014년 2월 28일이에요. 2월 28일 날 예타를 결정을 했는데 3월 4일 날 수익액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가령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고양시에 있는 10호 부지 사거리에 KTX가 행신역에서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 전에 받은 감정평가로 이재준 시장님은 그걸 매각하시겠어요? 제가 그 정책결정권자라면 저는 하진 않죠.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정책 결정권의 결정으로 단순 비교를 해서 원시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한 게 7개월 후에 2,066만 원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양시는 한 1,000억을 손해를 본 거예요. 그 정책의 잘못된 결정으로. 마지막 질문. 제가 이재준 시장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 이재준 시장님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목소리가 큰 것뿐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촉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기서 중요한 게 제3자라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글쎄요, 정확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배임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우리가 1,000억입니다. 1,000억. 1억도 아니고 고양시 재산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000억이 없어진 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제가 목소리가 큰 거지 감정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